안녕하세요, 윤현 트레이더입니다. 최근 리플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일명 SEC가 리플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3월 26일 리플이 SEC 상대로 한 교차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리플에 부과했던 1억 2,500만 달러 규모 가진금 중 5천만 달러는 SEC가 보관을 하고 잔액은 리플에 반환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만 내고 7,500만 달러가 리플에 반환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한 호재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건지 아직 리플의 차트는 아직 잠잠한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늘지 않았고요. 아니면 다들 알고 있음에도 리플은 이미 4천원 선을 뚫었고 소송 취하로 인한 상승도 꺾였으니 더 이상 투자는 무의미하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걸까요? 매일 연이어 터지는 호재를 보면 추격 매수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니 또 호재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상승량과 거래량을 보면 리스크가 좀 무섭죠. 참 복잡한 신경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무조건 오를 것이라 보고 매수를 진행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투자할 적절한 시기는 지금이다 라는 제 생각은 아직도 확고합니다. 리스크 없는 확실한 투자,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만드는 정확한 정보와 소름 돋는 통찰력,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트 관련 수많은 자료들을 바로 여기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많이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여기 보이시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시는데 찾으시기 좋게 자료 제목이랑 알트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대로 클릭하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 체크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리플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진단도 친절히 무료로 해드리니 꼭 들러보시고요. 전화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방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트윗이나 기사를 실시간으로 찾아보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만 듣고 가셔도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리플 소송 취하,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회담에서의 암호화폐 이야기 예측은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 겁니다. 물론 큰 이슈고 크립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혹은 끼칠 사건인 건 맞지만 그건 사실상 단기적인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불과 작년에만 하더라도 1000에서 2000 사이를 웃돌던 리플이 올해 이미 역대 최고가인 4984원을 찍으며 5000원 선을 돌파하려고 했으며 현재 40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지만 리플을 사기에 지금이 최적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가까운 1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동산 기업 오픈하우스 그룹에서 XRP, 리플, 도찌, 솔라나 이 코인들을 부동산 결제에 추가로 하며 BTC,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5개 암호화폐로 확대했습니다. 오픈하우스 그룹은 연매출 약 1조엔에 달하는 일본의 주요 부동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 리플, 도치, 솔라나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미 확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저 결제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투기적 자산보단 실용적인 수단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오픈하우스 그룹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회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리플은 비트코인의 딜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화폐, 금, 그리고 달러가 있겠습니다. 그중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중 금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마디로 디지털 금이죠. 일단 역사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전 세계가 두 번의 큰 전쟁을 거치는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 다량의 전쟁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참전국들이 미국에 지불한 결제 수단은 바로 금이었고요. 전 세계의 금들이 점점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점점 쌓여가는 금 보유량을 기반으로 금본위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기축통화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944년이었고 미국이 단지 전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었기 때문에 금본위 제도를 통해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리게 됩니다. 시장에 대규모의 달러가 풀리자 미국의 달러를 믿고 보유하고 있던 나라들은 당연히 의문 품기 시작했죠. 혹시 미국의 달러를 가져가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실제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이 엄청나게 풀려버린 달러의 규모는 이미 미국이 보유한 금의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오더라도 금으로 바꿔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장은 패닉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달러를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준다는 말만 믿고 달러를 모아왔는데 더 이상 바꿔줄 수 없다니
배신감을 느낄만 하죠. 이 결정이 발표가 되자마자 미국의 달러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달러에게 구원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구원자가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게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미국의 달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전략적 유대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오펙의 리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국가 원유 거래에는 오직 달러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페트로달러, 이것이 본격화됩니다.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생산활동은 석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달러가 있어야 원유를 구입할 수 있으니 달러에 대한 수요도 끊이지 않게 될 겁니다.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 후 달러의 가치가 흔들렸는데도 빠르게 진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페트로달러예요. 즉, 이 말은 현재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석유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의 상황에서 보면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달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달러가 독점하던 원유 거래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석유 결제에 사용되는 게 정말 달러뿐일까요? 현재 인도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원유 거래 대신 리플, XRP를 사용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플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4세대 개발자를 DIFC 혁신허브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이라면 그럼 디지털 달러는? 그렇죠. 바로 리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리플은 가상 달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중입니다. 현재 이미 달러의 가치가 흔들렸고 아마 현재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달러에 또 다른 구원자를 가상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금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코인으로, 금과 석유, 코인 달러 패권을 위해, 금과 석유 코인, 이것 전부 달러 패권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죠.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속에서 가상자산과 달러를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송금, 국경 간의 송금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저는 리플이 아닌 다른 코인은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애초부터 리플의 핵심 기술인 리플넷은 금융기관 간의 국경 간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중개통화로서 역할은 이미 하고 있고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이미 산탄데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NC뱅크 이런 수많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고 리플의 기술을 도입한 은행과 기업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리플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송금 네트워크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리플만큼 이미 신뢰도가 높고 활용성이 높은 블록체인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4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받은 엑셀라는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자산 토큰화를 위한 기간용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고요.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구축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존 연결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통화감독청, 전 청장 권한 대행 등을 역임한 브라이언 브룩스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기관 자문위원으로 선임했죠. 이런 엑셀라가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리플의 RWA 자산 토큰화, 영토 확장을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55개의 타 블록체인과 연결하여 효율적인 거래 지원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왜 리플이 오른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옛날 핸드폰 충전기 기억하십니까? 그때 핸드폰 배터리는 지금보다 두껍고 큰데 성능은 훨씬 별로였습니다. 충전기도 지금보다 훨씬 더 두껍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며 고장나기 십상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엔 배터리도 가볍고 훨씬 더 얇아졌으며 그에 따라 충전기도 가볍고 콤팩트하게 바뀌었죠. 하지만 무슨 타입이라면서 연결 단자가 다양했고 자기 모델에 따라 다른 충전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코인의 개수가 미친 듯이 많은 현재처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 타입?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선으로 애플이든 삼성이든 그 어떤 모델이어도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하나로 통합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에만 들어가도 나오는 수많은 코인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더욱 콤팩트하고 효율성 있게 통합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코인은 누가 될까요? 이미 한 개의 1억 가치를 뚫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금, 안정성과 효율성과 속도면에서 떨어지는 올드코인 이더리움, 트위터 하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도치? 답은 나와 있습니다. 리플이란 답이 말이죠. 무릇 성공한 투자란 싼 값에 산 뒤 비싼 값에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상 난 비싼 값에 사서 하락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쨌든 나중에 리플이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10년 뒤에 오르면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갈 자본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하단 고정 댓글을 클릭하세요. 망설이는 순간마다 코인은 또 오르고 있고
누군가는 투자에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언급한 리플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타 알트코인들, 그리고 그 알트코인들 매매 내역, 관점 공유, 대응법 등 그 외의 이야기들은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원하시는 만큼 정보 가져가셔서 꼭 성투하시길 간절히 빌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